자, 8차시 일과 에너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차시 여러분들 의견 또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할게요. 바쁜 사람은 여기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를 써서 답이 틀렸는데 그게 틀린 걸로 체크되나요? 이랬는데 그 구글 그 설문지 시스템상 선생님이 답을 입력해 놨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걸로 체크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고 선생님도 이거 틀렸네 잘못했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직접 봐도 훌륭한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농구공과 야구공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먼저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기심 가져서 공부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여주는 게 낫나요? 그러니까 농구공, 야구공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수업을 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을 보여주는 게 낫나요? 이렇게 어떤 순서가 낫나요?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둘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호기심 가지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배운 거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생활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이 과목 특성이 그래요. 계산해서 풀어야 되고 숫자 막 나오고 이러는데 세상이 숫자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건가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물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매우 가까운 이런 과목입니다. 여기 요거 설명을 했는데 이게 모순적인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이라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은 MV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래서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근데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돼요. 자, 이렇게 있고 물리화학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쓸모가 엄청 많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대 3대장 하면은 전화기 이렇게 부르는데 전기전자, 화학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렇게 있는데 사실 쓸모가 가장 많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목소리가 좋다고? 선생님은 약간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선생님이 발음이 조금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맹한 목소리예요. 선생님은 속상합니다. 생활물리반 2학년은 안 뽑나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좀 우리 등교 계약한 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들어봤을 때는 괜찮아서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집에 가서 TV로 재생을 해보니까 다른 영상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려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익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불편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악플 이런 것만 아니면 이준섭 이런 것만 아니면 난이도는 이 문제는 어렵나요? 이런데 시험은 어차피 우리가 등급 매기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건 어느 정도냐? 지난번에 8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될 거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지 이러면은 좀 쉬운 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문제 그 안에서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허음담. 자, 이렇게 있고, 짧아서 좋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 3단계도 풀어야 3점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어쨌든 수능 여러분들 볼 거면 3점 문제 정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9번, 20번 가면 막 극악의 난이도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나오니까 딴짓 안 하게 돼서,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설레서 집중이 안 됩니다. 좀 위험한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 지점을 놓쳐버리면, 선생님이 실제 강의할 때는 놓치면 손 들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좋은 거긴 한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등교 계약 하면서, 코로나 다 지나가고 나서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지금은 물리실에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실 계약하면 써야 되니까 이거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실을 하나 학교에다가 마련하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듣는 수업 중에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서 찍어 가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다른 학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놓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고요. 너무 못생기셔서 수업에 집중이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떤 새끼야 이거. 험담 쓰라 그랬더니 진짜 험담을 써버렸습니다. 자, 여기 진짜 안 보이나요? 깔깔 이런 거 써놨고, 이번 영상에 유독 얼굴이 뽀송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실제로 처음에 저기 1차 시하고 1, 2, 첫 주, 둘째 주 정도에는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갖고 그랬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여기 짜장 묻어갖고 막 했었죠. 여기 입술 터지고 안에 혓바늘 나고 피곤해갖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 학교 준비하면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학교 출근해갖고 퇴근할 때까지 정신 하나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딴소리도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문제 풀다가 실수 많이 했었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뽀송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에 약간의 필터를 넣었습니다. 시험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험 범위는 지금 우리가 개학이 5월 20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1학년은 5월 27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각 반에 좀 안내가 됐었죠. 근데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시험 범위는 선생님 봤을 때는 적게 나가면 일거 에너지 요거 이제 8차시 들어가는 내용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열역학 열 에너지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정도까지 준비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험담 또 썼어요. 이런. 자, 그렇게 되고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리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조금, 선생님이 준 거 문제 좀 잘 풀리고 이러면 수능 특강 좀 추천하고요. 아무래도 EBS 문제를 기초로 해서 수능도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하시거나 아니면 완자,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시고요.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이탑은 너무 깊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기말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아까 문제 풀이 때 좀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준 문제 중에 쉬운 것과 어려운 것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어려운 것도 넣고 쉬운 것도 넣고 이렇게. 질량이랑 무게랑 다르나요? 라고 그러는데 질량이랑 무게랑 달라요. 질량 기호로 뭐라고 써요? M. 무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mg였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계산되니까 여기 무게는 질량 가지고서 나온 값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서의 무게는 달라요. 달에서 잴 때랑 지구에서 잴 때는 무게가 다르고요. 질량은 같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의견 반영하면서 패치노트 올리시는 게 좋아요. 패치노트 의견 반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수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온라인의 또 장점이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 실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적어주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해서 선생님이 다시 좀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등교 계약해서 수업하면 이런 의견을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 의견 받아서 모아놨다가 선생님이 답변해주고, 아,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 그 부분 더 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때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선생님 이거 몰라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물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그렇게 옆에 친구들이 질문했을 때 쟤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고,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 쪽지 나눠주고 거기다가 좀 의견 써서 좀 받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로 쓰게 선생님 필수로 넣어 놓으니까 그래도 좀 쓰는데, 실제 수업 때 수업 끝나면 빨리 저기 화장실 가고 놀러 가고 이러고 싶은데 선생님이 종이 나눠주고 이거 써서 주세요, 이것도 좀 그렇고, 수업을 일찍 끝내고 적을 시간을 줄까요?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보존됐는데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완전 비탄성 충돌이든 운동량은 다 보존돼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탄성 충돌만 보존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8차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너뛰었던 사람들은 여기부터 달라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차시 수업 1과 에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놨었어요. 아까 이것도 준비했었어요. 아, 선생님 잘생겼다 그랬을 때. 좋습니다. 자, 김정은이 선생님보다 한 살 많아요. 자, 이제 1과 에너지 공부할 건데요. 1과 에너지.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새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동거리나 시간을 가지고서 물체가 이동거리, 물체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무슨 개념을 뽑아냈냐면 속도라는 개념, 속력이라는 개념을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질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적용하니까 뭐가 퍽 튀어나왔냐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 운동량, 또 이제 충격량, 이런 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뭐 자동차에 충돌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새롭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는 뭐냐면 다른 물체에다가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갖고 있다. 다른 물체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뭘 해줄 수 있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거 말고,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다른 물체에다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무엇이냐? 이거를 정의하는 거예요. 물리에서. 그거를 영어로는 work, 우리나라 말로는 일이겠죠. 그럼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영어로 뭐예요? 에너지는 영어로 에너지. 그럼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다른 물체에다가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건데, 그럼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해주면 그 다른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거 순환 논리인데,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른 물체는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럼 그 물체는 또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물체에다가 또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물체는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이게 세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종류,
물리에서 말하는 혹은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거.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들어봤죠? 운동 에너지 들어봤고, 위치 에너지 들어봤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또 뭐 전기 에너지도 있죠. 그리고 뭐 열 에너지 있을 거고, 뭐 빛 에너지 있을 거고, 그리고 화학적 에너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끼리 서로 일이라는 걸 통해서 변환이 될 수 있거든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냐면, 전기 자동차 말고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죠. 기름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이 화학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학적 에너지가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물론 빛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지만 자동차 엔진 안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근데 그 안에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또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뻥 터지니까 그때 빛이 나올 텐데, 그 빛 에너지조차도 열 에너지로 나중에 바뀌어버려요. 그럼 엔진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열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요? 막 돌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거의 다 바뀌기는 어려워요. 뭐 많아야 40% 정도, 보통 한 3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화학 에너지는 다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작고, 그리고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에 비해서 얘기냐면 발전소에 비해서. 발전소는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의 효율보다는 발전소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좀 이따 더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서 뭘 할 수 있냐면, 엔진이 막 돌아가니까 이 운동 에너지를 직접 바퀴로 전달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겠죠. 근데 자동차에서도 전기를 써야 되니까 발전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밤에 다닐 때 라이트 켜면 다시 빛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막 달리면서 자동차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이 여기 엔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화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여기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발전소에서 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에다 저장해서 다니면 되겠죠. 근데 요 효율보다 좋으니까 발전소에서 날라와서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오면서 생기는 손실보다 그냥 이렇게 엔진에서 나타나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면서 매연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발전소에서 매연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런데 엔진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덜 나오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자동차 있겠고, 우리 수력발전소 생각해 봅시다. 물이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수력발전소에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직접 전달돼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럼 송전탑을 타고 와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형광등을 켜면 빛 에너지, 그리고 뭐 스피커를 통하면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모터 달아갖고 뭘 올려주면, 엘리베이터 올려주면 위치 에너지 하는 거죠. 히터 달아놓고 드라이기 있으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학 에너지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집에서 전기분해는 안 하지만 전기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게 화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전기 에너지 그 자체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켜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라는 거는 다른 물체에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서,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 배우고 대학교 가서 더 심화된 거 배우고 이러면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와의 관계를 써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체에다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사실이 있어요.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써.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다른 물체에다가 뭘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있을 때 그 A라는 물체가 B한테 일을 해주면 A의 에너지가 B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B가 에너지를 갖게 된 거고, 이 B라는 물체가 또 다른 물체 C한테 일을 해주면 C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B의 에너지는 감소할 거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이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면 기호로 써볼게요. W는 힘 F 곱하기 이동 거리 S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S니까 세크 쓴 거 아니에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니까 미터 이렇게 씁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J 써서 전소반이고 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저기 열의 일당량 구한 사람 뭐 이렇게 여기다가 물 넣어놓고서 바람개비 돌아가게 해서 이게 얼마나 뜨거워지나 이런 거 실험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라는 사람 이름 따서 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여기에 뉴턴 미터 나오는데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잖아요. 거기다 미터 곱한 거니까 이렇게 요거랑도 똑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얼만큼이냐? W는 FS 이만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힘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줬거든요. 근데 물체가 앞으로만 이동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앞으로만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 S만큼 이동했으면 그냥 W가 FS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일에서는 요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같은 성분만 계산해줘요. 그러면 여기 같은 성분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X방향 힘하고 Y방향 힘으로 두 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 중에 누구만 하는 거예요? 요거 F 중에 X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계산해 줘야 됩니다. 같은 방향만 계산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렵게 나오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방향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문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라는 게 원래 용어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물체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포텐셜, 잠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뭐 이런 뜻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위치가 높아졌다 이래서 위치 에너지를 번역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어서 그러면 잠재 에너지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제 물리학회에서 용어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포텐셜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위에 높이 올라가 있으면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면 크기는 mgh만큼. 질량이 m인 물체가 중력각속도 g인 공간 안에서 높이 h만큼 위로 올라가면 mg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 2분의 1이 붙어요. 그리고 K, 이건 이제 탄성 계수라고 부르는데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 있어야 혹은 압축돼 있어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원래 길이보다 얼마나 압축됐냐 혹은 얼마나 늘어났냐. 그래서 늘어난 길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만큼,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표현하면 이렇게고 거기에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우리 잘 알고 있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속도 v로 움직이면 v, 그리고 질량이 m인 물체 이렇게 해서 제곱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 보면 중력 m 킬로그램, 중력과 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높이 미터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나오죠. 그러면 아까 뭐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 줄이죠. 1이랑 에너지랑 단위가 같죠. 당연히 같아야지. 왜냐하면은 1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는 거니까, 혹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두 개가 단위가 똑같아야 돼요. 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은 단위 없죠. K는 뉴턴 미터거든요.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단위가 나오고요. X는 뭐였어요? 여기 X는 길이 m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곱하기 미터 미터분의 1 잘못 썼네. 미터분의 1 곱하기 미터 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줄 나오겠죠. 운동 에너지 m 킬로그램 v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세크 제곱 해서 똑같이 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의 단위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거니까, 1이랑 같은 거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잘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끼리 어떤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전환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 물체를 분석할 수 있어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하는데 신기한 점은 에너지에는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요. 단위에 세크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t 없죠. 그냥 그때의 상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의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그냥 관계없이 처음 상태, 나중 상태만 요 값을 딱 넣어놓고 풀면 나머지 값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없이 풀고 싶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속도 개념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그거 빼고 그 순간에 속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부터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왜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됩니까? 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체가 v0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 물체에다가 힘을 줄 거예요. 얼만큼 줄 거냐면 F만큼 줄 거예요. F만큼 일정하게 쭉 줘서 이동거리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힘 줬으니까 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졌겠죠. V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식을 하나 쓸 수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하나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 상황에 맞게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문제 안 준 거는 여기 가속도. 근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그러면 여기 질량 m이라고 놓읍시다.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m분의 f 곱하기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뭘 하려는지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예요. fs만 남겨놓을게요. f 곱하기 s는 나머지 다 넘길 겁니다. 2분의 1에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mv0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fs가 뭐였어요? 1이죠. 1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뭐였냐면 요거는 처음 무언가죠.
왜냐면 V0니까 처음이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중 무언가죠. 그럼 나중에서 처음 뺀다는 거는 변화량이죠. 근데 2를 하면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의 에너지예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나요? 뉴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해볼게요. 여기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0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바닥에다가 물건 딱 갖다 놓으면 여기 포텐셜 에너지 없다라고 해볼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물체를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위로 쭉 끌어올릴 거예요. 힘을 줘야지 올라가겠죠. 얼만큼 줘야 돼요? 최소한 mg만큼은 줘야 되고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주면 얘가 위로 가속 운동하겠죠. 가속 운동하면 뭐도 변해요? 처음에 속도가 없다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바뀌죠. 그러면 가속 운동하면 안 돼. 가속도가 0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힘 얼만큼 줘야 돼요? 가속도가 0이려면 속도 변화 없어야 되는 거고 알짜 힘 얼마? 알짜 힘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체를 알짜 힘 0으로 해서 위로 끌어올려 주려면 얼만큼 힘 줘야 되냐면 mg만큼 줘야 돼요. mg만큼. 자, 여기 h만큼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이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얼만큼 올라갔냐면 h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켜 준 거거든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커졌느냐 계산하고 싶으면 1을 구하면 돼요. W는 F 곱하기 S거든요. 지금 F 얼만큼 줬어요? mg만큼 줬어요. 그리고 곱하기 S 이동거리 얼만큼이에요? 높이 h만큼 줬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공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문점은 이거예요. 아니 mg만큼 주면 정지에 있던 물체들은 올라가질 않을 텐데 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개념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V0로 움직이고 있는데 V0로 원래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하겠죠. 등속도 운동을 계속 시켜주려면 알짜 힘 0 돼야 돼요. 그러면 mg만큼 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V0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일을 해준 게 이만큼이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았죠. 처음에도 V0 나중에도 V0니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시켜 준 거예요. 그 크기가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gh로 표현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개념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용수철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 용수철을 늘릴 거예요. 쫙 늘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힘을 얼만큼 줘야 되냐면 여기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게 돼요. 여러분들 용수철 늘려보면 처음에는 쉽죠.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커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늘어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 힘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늘어나면은 용수철이 돌아오려는 성질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 힘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 x에 비례해요. 그리고 용수철의 특성이 있겠죠. 어떤 용수철은 빡빡해서 힘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용수철은 느슨해서 살짝만 줘도 많이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을 거예요. 그걸 수치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용수철 상수 K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 식을 좀 바꿔볼게요. K는 X분의 F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단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F는 뉴턴이죠. 그리고 나누기 X는 늘어난 길이니까 미터. 그럼 뉴턴 퍼 미터가 나오거든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K 값이 40 뉴턴 퍼 미터라는 용수철이 하나 갖다 놨다라고 하면 이 용수철을 1미터 늘리는 데는 얼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40 뉴턴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용수철에다가 20N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0.5m는 늘어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값이 용수철 상수 K라는 거예요. 이건 측정할 수 있겠죠. 내가 10N 줘봐서 뭐 1kg짜리 추를 매달아 놓으면 9.8 곱해갖고 9.8N인데 얘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눈금을 달아놓은 게 용수철 저울이고. 선생님이 저거 코에 뭐가 자꾸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잴 수 있는 게 용수철 저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쭉 늘리면 용수철에다가 2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힘하고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뭐 할 거냐면 여기 세로축에다가는 힘을 넣을 거고요. 가로축에다가는 길이, 늘어난 길이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커지죠. 비례하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거 기울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x 늘어난 길이분의 힘 F니까 요거 K예요.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 잘 보세요. 힘 길이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의 면적 따다닥 끊어서 면적 구하면 얘는 뭐냐면 힘 곱하기 길이. 용수철을 잡아당겼으면 용수철의 이동거리죠. 이거 뭐야? 1이네요. 그러면 자, 여기 얼만큼 되는지 봅시다. 이 길이는 늘어났으니까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힘이니까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f는 얼만큼이냐면 k의 x만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2인데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에 f 곱하기 여기 힘 kx 곱하기 길이 그래서 x 하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용수철 상수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대부분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뭐 구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용수철 상수를 딱 주고 나서 이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나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kx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생소해서 아마 몇 번 돌려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에너지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1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리고 에너지 종류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나뉘는 거고, 요거를 다 합쳐서 요걸 다 합친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요거를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공식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와 있어야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 할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오늘 완벽하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현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된다 라는 거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쿡 찔러서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러면은 2분의 1 kx 제곱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고, 오늘은 조금 수업이 길어졌는데 앞에 부분 뭐 건너뛸 분들은 건너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